반갑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268페이지. 부동산 투자 이론이 있어요. (68페이지) 이 부동산 투자 이론은 보통 해마다 보통 시험에 한 8문제에서 10문제가 나와요. 투자 파트에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 10문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파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연결되어서 그 금융 파트나 감정평가의 수입 방식이 연결돼 가요. 상당히 많이 파생되는 파트예요. 근데 올해 엊그저께 시험에는 요 투자 파트에만 하고 10문제 나왔고, 금융하고 그 감정평가까지 연계될 문제가 따지면은 12문제 놓은 거예요. 상당히 좀 많이 놓은 파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파트를 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요. 파트들을.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학원 강의상 진도상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파트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시간을 상당히 많이 요구해야 돼요. 그때 보통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할 때 보면 2달 코스 같으면 많아봤자 8번 하면 9번, 그죠? 왜? 보통 한 달이 4번, 5번이니까 길어봤자. 그 사이에서 이걸 충분하게 설명해 주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잘 봐두시면 편하겠어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 파트는 조금 필기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투자 파트는 내가 공부할 때 뒤에 가면 하겠지만은 수요 공급 파트, 투자 파트, 감정평가 파트는 좀 필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하면 책에 있는 요 내용이 오히려 더 빈약하다는 뜻이에요. 뭐요? 빈약하다는 뜻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 읽어봤자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만큼 빈약하다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은 주로 보통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 수익성 부동산을 말해요. 수익성 부동산을 말해요. 이 수익성 부동산의 예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임대상가, 또 임대원룸, 그 임대용이라고 보면 돼요. 임대용. 뭐요? 임대용, 우리가 상가 이런 것들. 이걸 하나 예를 보면 돼요. 주로 임대용, 이걸 우리가 예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중개업을 하는데 임대상가가 매물로 나왔어요. 넣으면 요 매물을 보면요, 내가 살려고 투자부터 해볼 수 있고, 또 매수자가 오면 매수자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뭐요? 투자 부석을 해둘 필요도 있어요. 그죠? 이때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요 임대상가에서 발생할 매월, 또 매년 임대 소득일 거예요. 그죠? 이런 자료를 이렇게 쫙 뽑아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자료를 뽑는 것을 우리가 가장 큰 기본을 삼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 임대상가 놓으면 여기 대해서 이제 뭐요? 요 손익을 뽑아놓은 자료, 이거 만드는 게 여기서 중심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 임대용 상가 놓으면 주로 많이 놓는 게 있죠. 그죠? 첫째가 보통 매월이든 매년이든, 주로 우리는 보통 매년을 많이 잡아요. 매년. 연간을 많이 잡아요. 왜냐면은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보통 최소가 1년이거든요. 1년간은 바뀌지 않단 말이에요. 주택 같은 경우 보통 2년. 그죠? 그래서 보통 잡을 때 보통 1년 잡아요. 1년을. 연간 잡아요. 연간 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거예요. 임대소득을 파악을 해내요. 또 두 번째가, 근데 연간 임대소득은 언제 하겠어요? 이거는요, 운영을 할 때. 요 사람이 운영을 할 때. 그죠? 운영을 하면 뭐가 들어와요? 임대소득 들어오죠. 매월 또는 매년. 그죠? 이는 운영시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매매 차익이 생겨요. 그죠? 매매 차익이 생겨요. 이건 언제 생겨요? 이는 처분시.
처분시 매매 차익이 생겨요. 보통 요 두 가지 소득에 가장 관심을 두는데 이 중에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도 많이 줘요. 그죠? 근데 투기 등에 좀 관심이 사람들은 여기도 신경 많이 쓰겠죠. 내가 매년 단위로 임대를 하면은 소득이 얼마 들어오겠는가도 신경 쓰겠지만 나중에 한 3년 뒤에 원인이 팔면 매매 차익이 얼마 생겼는가 이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데 관심 둔다 이 말이에요. 이때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임대소득 있죠? 이걸 학자들은 이걸 보통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요즘은 그냥 보통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뭐야 임대소득 바로 쓰기도 하고요. 하잖아요? 소득이득 쓰고 요때 매매 차익을 이걸요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자본이득이다. 보통 이런 것은 이제 뭐요? 노리고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투자할 자가 뭘 노린다고요? 연간 임대소득이나 처분시 매매 차익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투자라는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구입 의사결정이에요. 뭐요? 구입 의사결정 말이에요. 구입 의사결정을 말해요. 구입 의사결정이다. 쉽게 말하면 요 상가를 살 것인가 사지 않을 것인가를 뭐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 산 게 아니고 사기 전에 살 것인가 사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중개업자가 직접 살려한다면은 자기는 뭐요? 매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살 사람한테 뭐요? 요걸 이야기해 준다면 이거는요. 말 그대로 뭐요? 구입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뭐요? 구입하도록 뭐요? 자문을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잖아요? 그 말이에요. 구입 의사결정이에요. 이때 그러면 이때 투자는 구입 의사결정이 이거는 어디 속한다? 이거는 수요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어디요? 수요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투자는 수요에 포함시키고 뒤에 공부할 개발은 공급에다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수요, 이 투자는 수요 행위고 개발은 만들 파는 거니까 공급 행위란 말이에요. 잖아요? 여기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이때 요 수요를 할 때 뭐 한다고요? 사겠다고 오케이 되면 이제 뭐 한다고요? 이는 투자로 채택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 뭐라고요? 투자로 채택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 나중에 뭐요? 아이고 살 가치가 없다면은요 투자해서 기각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투자해서 기각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건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크게 볼 필요 없어요. 그 시험도 안 오니까 하잖아요. 뜻만 안 보면 돼요. 체크해주는 것들은 좀 잘 봐두셔야 되고 되죠?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그 경력부터 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전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이런 것들은 옛날 구닥다리는 볼 필요 없다 뜻이잖아요. 이럴 때 알면 돼요. 그다음 봐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요 투자에 대한 이자치를 의사결정할 때 요 사람이 지금 현재 이걸 구입한 거예요?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중개업자들이요. 요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당신이 투자를 하면은 이만큼 벌 거라고 뭡니까? 하는 예상치를 알려주는 거지 실제 번 걸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요 자체는 이거는요. 요 두 개 소득은요. 장래 뭐요? 장래 예상 또는 뭐요? 기대 소득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뭐요? 요 소득은 무슨 소득이라고요? 기대 소득이에요. 기대 소득이라는 거예요. 기대 예상 소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예상 소득은 과거에 이 임대상가를 운영했던 과거의 실적이나 미래 예측에 바탕을 두고 뭐요? 구하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거는 뭐한다고요? 당신이 하면 이만큼 번다 뜻은 아니고 이만큼 벌 것이다 하는 예상치를 말하는 거예요. 맞나요? 아직 사업을 한 건 아니니까. 왜? 사업자가 달라지거나 시장 환경이 달라지면은 미래 소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항상 뭘 안고 있다고 이거는 항상요.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뭘 안고 있다고요?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실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확실. 이걸 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불확실성을 보통 말할 때 가지고 언급하는 말이 위험이라 쓰는 거예요. 뭐요?
이 확실한 것 같으면은 위험이 없는데 항상 불확실하다 보니까 뭐요? 좋지 못한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이번에 해수장에 간다는데 뭐요? 해수장에 간다는데 내가 딱 보니까 뭐요? 그 애가 정확하게 해수에 갔다가 해수하고 우리 집에 딱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뭔다고요? 뭘 봤다고요? 확실한 거죠? 내가 미래를 봤다니까. 애가 딱 보니까 뭡니까? 지금도 해수 갔다가 잘 놀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 눈에 보여요. 확실하죠? 확실했죠? 그럴 것 같으면요. 애들 보고요. 해수장에 가가지고 위험하다. 물 조심해라. 위험하다 말 안 합니다. 맞나요? 해요 안 해요? 확실한데 뭐 위험하다 해요. 근데 불확실하다 보니까 애 보고 만납니까? 혹시나 정확히 갔다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애가 뭡니까? 그냥 물속에서 가볼 수 있는 거니까 익사로. 뭔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야 물 조심해라. 위험하다. 맞나요? 깊은 데 들어가지 마라. 위험하다. 얘가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말이 뭔다고요? 장례는 확실한 게 아니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다고요? 불확실하다 보니까는 위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는 항상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긴다고요? 내가 항상요, 현재 장래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거다 하고 뭡니까? 현재 시점에 뭐예요? 장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현재, 요 장래 예상, 또는 뭐 이게는요, 이게 기대치. 그러니까 보다. 그럼 이게 현재 시점에 장래를 예상한 요 예상치예요. 이거보다 나중에 투자 후에 나중에 뭐가 생기겠어요? 실현치가 생겼죠. 실제 발생한 거 투자 후 장래 실현이 실제 요 치가 나쁠 가능성이에요. 나쁘게 나타날 가능성. 나쁠 가능성. 나쁘게 나타날 가능성. 요걸 만다고요? 요걸 우리가 보통 위험이라 불러요. 위험이라 불러요. 그럼 쉽게 말하자면 내가 현재 내가 투자를 하고 나면 미래에 어떨 것이다 라고 뭡니까? 현재 뭘 했다고요? 장래를 그걸 예상했단 말이에요. 왜? 아직 현재 투자한 건 아니죠. 현재 내가 투자하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5%벌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투자를 해보니까 실제 벌어들인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렇겠죠? 그럼 사실 우리가 뭘 말하는 거면요. 요 장래 실현치 있죠? 실현치 있죠? 이것에 뭡니까? 요 예상치가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장래 기대치는 뭘 한다고요? 투자 후에 내가 투자하면 이만큼 될 거다 하는 바로 요 실현치의 예상치가 기대치예요. 콜? 장래 모르잖아 이걸요. 모르니까 이걸 예상한 게 이거라고요. 그 요 두 개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차이 날 이게 바로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투자 후에 10%만큼 수익을 정확히 벌 걸 알고 있었다면 맞나요? 이걸 정확히 예상할 건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 한 15% 될 거다 했는데 해보니까 10%더란 거죠. 이해가시죠? 이걸 위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요 위험자만 들어가면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물론 기대치와 실현치가 차이가 날 가능성, 즉 같지 않을 가능성, 일치 않을 가능성 이런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위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평소에 우리가 요 위험이라는 말은 즐겨 쓰는 말이에요. 한번 봐볼까요? 우리 흔히 원래 80 넘는 노모가 누가요? 80 넘는 노모가
이제 아들이 이제 뭐 50이 넘었는데 회사에 탁 가면은 아들아 차 조심하고 시험도 조심하고 위험하다 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때 그 노모의 마음은 엄청난 그 마음이에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 음미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사고가 아니면 그럼 중상면 사망이야. 맞나요? 그 위험은. 맞나요? 교차사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중상 아니면 사망이죠. 그 위험이라고요. 애들도 있죠. 앞에 얘기했죠. 산에 갈 때, 저 바다에 갈 때 뭡니까? 조심하라 위험하다. 그것도 익사 아니면 중상입니다. 그죠? 근데 부담 투자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요. 중상이나 사망은 아니야. 손해보거나 쪽박 쓰는 것이 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쓰는 거는 좀 손해보는 것. 잘못하면 뭔다고요? 내 돈 다 날리고 그 다음에요. 우리 저 시가집 돈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처가집도 날리고 지금 다 날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쪽박 쓰는 거 뭐요? 커봤자 이거는요. 손실하면 쪽박 쓰는 거예요. 요거를 보통 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따른 위험은 뭐다고요? 투자했다가 생각보다 좀 손해보는 것.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항상 위험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위험은 손해보는 데다 바탕을 두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보고 들어간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있는데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예로 볼게. 지금 이제 내가 요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뭐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요 기대 수익률을 볼 때, 요 기대 수익률 자체가 우리가요, 요 최고일 때, 제일 많이 버는 때 기대 수익률. 그 다음, 평균일 때, 평균을 볼 때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제일 작게 볼 때 최저 기대 수익률. 여기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내가 이 기대 수익률을 세 개 나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는 볼 때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 어디요? 주식에 투자할 때. 두 번째,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어디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세 번째 뭐요? 은행에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보통 정기예금을 들기도 하고 한 개 드는 게 보통 이 대신에 우리가요 보통 국공채를 들기도 해요. 뭐요? 국채나 지방채 발행하게 돼요. 되나요? 보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씩 이 말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이거는 꼭 봐두셔야 했어요. 제가. 오늘 한번 더 보는데요. 내가 지금 현재 10,000원을 투자하면 얼마요? 10,000원을 투자하면 하여튼 10,000원을 벌면 뭐요? 하면 뭐요? 2,000원을 이 소득이 발생해요. 얼마요? 2,000원의 소득이 발생해요. 연소득이 발생해요. 이걸 약분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1원을 투자하면 뭐요? 0.2가 되는 거예요. 얼마 된다고요? 맞나요? 요거는 쓸 때 우리 뭘 써요? 이는요 그냥 0.2라 쓰는 거예요. 뭐요? 쓰는 거예요. 앞에 밑에 1이 생략된 거예요. 이게 그 0.2는 뭐죠? 1원당 0.5다 이 말이에요. 뭐요? 이래 항상 우리가 그냥 4는 1원당 4원이다 이 말이에요. 0.2는 1원당 0.2원 되나요? 이 말이에요. 이는요 항상 앞에 이거는 요 밑에 1이 생략된 거예요. 이게 생략된 거예요. 항상은요 1원당 0.2다 이 말이에요. 이거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항상 계산은 여기 시작해야 돼요. 뭐세요? 계산 0.2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0.2가 좀 가니까 이게 뭐예요? 1에 0.2죠? 뭐가요? 0.1은 같죠? 여기다가 좀 가니까요. 밑에다가요. 각각 100을 곱해봐요. 뭐요? 곱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이는요. 100에 20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요거 우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한다? 20%라 표시하는 거예요. 뭐요? 20%는 뭐다? 밑에 분모에 100원당 분자 20이다 이 말이에요. 아래 위에 각각 100을 곱한 거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포기를 할 때 요거는 항상 0.1로 포기해야 돼요. 여기 밑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원당 0.2원이고요. 항상 뭐다? 20%는
밑에 100이 생각돼 있는 거예요. 100분율로. 이는 100원당 20원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읽을 때. 되나요?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 이제 뭔다 이거는요. 20%는요. 100원당 20원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항상 염두에 둬놔야 돼요. 이걸 생각지 아니하면 나중에 뭐요? 학교를 공부할 때는 말짝 도루묵이에요. 여기 계속 나와요. 시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시험 어차피 계산 문제가 10개 정도 나오니까. 몇 개 나오니까요? 나오니까. 봐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20%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뭡니까? 모르겠으면요. 20 나누기 100 하면 돼요. 뭐요? 어차피 100을 곱한 게 20%니까. 100 나누면 돼요. 되나요? 이걸 환산할 때는 뭘 한다? 여기다가 20에다가 나누기 100 하면 되겠다. 항상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야 돼요. 되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험은 어차피 계산기를 써요. 뭐요? 쓰기 때문에 계속 가져갑니다. 시험장에. 가져가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날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우리 지금은 계산기 안 가져갈 거니까 볼 때는요. 아니 휴대폰 있죠? 휴대폰. 그 휴대폰 그게 엄청 좋은 거예요. 그거. 그 카톡만 쓰지 말고 그 휴대폰 앞에 보면 계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바탕에 깔아놔요. 되나요? 한번 두드려 보게 나중에 계속이 전에 그죠? 휴대폰 가질 때 갈 거 아니에요. 항상. 근데 이걸 해보는 거랑 달라요. 나 보면 한번 그때 두드려 보는 사람들은 그냥 별도로 공시 안 해도 나중에 돼요. 그게 자꾸 놓으니까.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요. 손이 안 가요. 계속. 되나요? 그 말이에요. 한번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요. 주식에 투자했을 때 재고 뭐요? 예를 들어서 80%의 수익이 온다 생각해보세요. 몇 프로요? 80%의 수익률이 예상이 돼요. 이 말은 100원 투자하면 80원 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 뜻이에요. 근데 평균에 보기 이게요. 지금 현재 이게요. 30%예요. 몇 프로요? 프로요. 그럼 이게는 재제는 얼마요? 마이너스 20%예요. 몇 프로요?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에서 잘 벌면 50% 뒤지는 거고 맞나요? 못 되면 뭐요? 50% 빠지는 거예요. 맞나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도 투자하니까 잘 되면은 예를 들어 뭐요? 평균 10%의 수익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잘하면은 뭐요? 예를 들어서 18%의 수익이 보장되고 못 되면은 뭐요? 2%의 수익이 보장돼요. 은행에 딱 개업을 하니까요. 잘해도 4%. 뭐요? 그냥 항상 4% 준대요. 준대요. 되나요? 4% 준대요. 이때 우리는요. 이렇게 자료를 딱 했을 때 요 자료 있죠? 자료에 이게 기대수는 어떤 자료든 간에 재고에서부터 최저까지 요 뭐요? 나타났으면 요 범위 여기 만약에 기대수를 같으면은 제일 뭐요? 잘못됐을 때 마이너스 20%. 뭐 20% 빚진다 이 말이에요. 빚진다. 맞나요? 빚진다. 재고 80%. 요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가? 요 실현 승률이. 맞나요? 기대치니까. 그러면은 어떤 자료를 구했을 때 뭐요? 요 자료에 뭐요? 흩어짐의 정도. 뭐요? 흩어짐의 정도. 요 흩어짐의 정도를 우리가요, 보통 뭐야? 분포도라 불러요. 분포도. 분포된 정도. 분포도. 또 물론 이게 산포도 쓰기도 하지만 요거 우리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분산이라 불러요. 분산. 뭐요? 분산이라 불러요. 그래서 보통 우리 자료에 흩어짐의 정도를 뭐요?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쓰는 게 요 분산이에요. 분포도로 쓰는 게. 되나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산됐다 말 쓰죠? 분산은 뭐예요? 흩어짐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파악을 해서 대신에 평균 뭐지? 평균. 보여요? 평균. 보이죠? 이 평균을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표준이라 불러요. 뭐요? 표준이라 불러요.
평균을 표준이라 불러요. 그래서 표준 이거는 일보식 표현이에요. 그 예전에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 구민을 다닐 때는 그때 일제에 그게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쓸 때 표준 키, 표준 몸무게 많이 썼어요. 그죠? 심지어 정가도 뭐예요? 표준 정가. 맞나요? 요즘 아직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이다. 표준은 평균이에요. 표준은 평균을 보면 돼요. 모든 표준은 평균을 보면 돼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위아래로 뭐요? 위아래로 이게 표준이란 말이에요. 위아래로 뭐요? 이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요. 50%예요. 맞나요? 이거는 얼마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요? 이거는 8%죠.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죠. 그죠? 여기 노란 부필. 이걸요. 표준 편차라 불러요. 뭐요? 표준 편차. 편차가 뭐예요? 우리말 그대로 한쪽 편으로 치우친 차이. 편편의 차이 찾자. 그러니까 한쪽 편에 치우친 차이. 이거는 위로 50, 아래로 50 맞나요? 이걸 말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줄 때는요. 요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걸 줘요. 뭘 준다고요? 요걸 줘요. 요거와 요걸 줘요. 그래서 나중에 뭐요? 기대수는 뭘 말한다? 평균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기대수는 평균 이걸 말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주고 요걸 준다면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평균 수익률과 뭐요? 최저부터 최고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맞나요? 맞나요? 저기서 빼고 잡으면 되잖아요. 편차 안 그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 칠 때 요 범위 뭐요? 보통 여기에 바탕을 둔 게 주로 이게 뭐예요? 보통 위험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최저. 그럼 봐보세요. 표준 편차가 큰 게 물론 잘하면은 수익도 크지만은 손익도 크죠. 많이 빠지니까 밑으로. 작을수록 차이 작게 나죠.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요 뭐요? 분산이 클수록 뭐요? 분산이 클수록 표준 편차는 크게 돼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요. 분산을 루트로 씌우거나 표준 편차를 적급하면 분산이 나와요. 뭐요? 적급하면 분산이 돼요. 또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 두 개를 지금 현재 계산을 시험은 못 내요. 표준 편차나 분산을 계산하세요. 이런 못 낸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3전에 이게 시험 나왔고 이게요. 이게 잘못 인증돼가지고 이게 뭐요? 그냥 만들어요. 패소했어요. 되나요? 그거 된 거는 못 내요. 이거는 그냥 우리 공부할 때는요. 그냥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클수록 그냥 뭐다고요? 위험이 크다 이러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위험이 크다 이러면 안 돼요. 위험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요 분산의 요 범위가 넓을수록 넓을수록 표준 편차가 크잖아요. 그죠? 결국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죠. 요 위험이 큰 놈이 또요. 잘하면 또 대박이에요. 뭐요? 수익률이 크잖아요. 맞나요? 수익률이 커요. 그래서 요 위험과 수익은 뭐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즉 비례 관계. 정비례 또는 비례 관계가 성립해요. 관계가 성립해요. 요걸 뭐라 한다고 이걸요? 양의 관계. 뭐요? 양의 관계. 그러니까 정비례 또는 비례 관계가 성립해요. 이걸 우리가 아주 가치관 대해서 만다고요? 이거 우리가 양의 관계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관계 있는데, 요 자체가요, 정비례 양의 관계에서 있어서 또 관계 있어요. 이게 상쇄 관계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이 상쇄라는 것은 이거는 정비례 반비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요 상쇄 관계는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가슴 아픈 관계를 말해요. 무슨 관계? 이걸 상쇄 관계라 불러요. 가슴 아픈 관계. 제가 옛날에 저걸 갖다가요, 처음에 올 때는 저걸 상충 관계를 했어요. 상충 관계. 무슨 관계요? 상충 관계. 갑과 순이 참 사랑했는데, 나중에 뭐요? 사주팔자를 입어보니까는 갑과 순이 살면, 만다고요? 갑이 5년 내에 절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과 순이 결혼을 못하는 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충수라 불러요. 뭐요? 상충수. 그죠?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항상 좋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위험은 손실이죠. 맞나요? 이리 한번 보세요. 위험을 이리 한번 봐보세요. 위험을 볼 때 이걸요, 한번 읽어보세요. 쪽박. 뭐요? 요걸요, 대박을 봐보세요. 맞나요? 요리 오면 쪽박, 요리 가면 대박. 맞나요? 이리 한번 보세요. 이거는 쪽박이면 장기 좋은데, 그죠? 장기 좋죠? 요걸 줄이자니. 맞다고요? 요리 가자니. 수익이 돈이 안 되고. 맞나요? 또 요리 가자니. 수익이 높은데 뭐요? 쪽박 사용률이 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험을 줄이자니 수익이 낮고, 수익을 높이자니 위험이 크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제일 좋은 거는 위험이 작으면서 수익률이 크게 좋은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가슴 아픈 관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상쇄 관계라 불러요. 예전에는 상충 관계였는데, 되나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함께 좋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둘 중에 한 개는 좀 양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나요? 이걸 우리가 뭐요? 요 상쇄 관계를 해요. 요걸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뭐요? 별판이 나왔어요. 한 개 나왔어요. 저거는 답을 한 4번 놓은 거예요. 정답으로만. 이거 어떻게 바꿔 부르는가 하면요. 꽃입니다. 이렇게. 위험과 수익은 뭐요? 반비례 관계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일반적으로 상쇄 관계가 발생되는 부르거든요. 그럼 넘어갑니다. 맞나고요? 반비례, 정비례. 맞나요? 요걸 다 바꿔본다니까 반비례로. 그러니까 뒤에 뭐 나본다고요? 반비례, 정비례 신경 안 써요. 그냥 뒤에 상쇄 보고 넘어가 본단 말이에요. 맞나요? 저는 정비례이기 때문에 상쇄입니다. 또 엊그저께 2년 전에 시면요, 이 바꿔서 이걸 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뭔다고요? 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쇄 관계가 성립한다. 알죠? 양의 관계. 이리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섞으면. 그래서 항상 보면요, 이 시험을 치면 의외로 시험 자체가 가장 기본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것과 답을 만들어버려요. 만데 우리는 평소에 뭡니까? 이걸 쉽게 보다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아, 그래요? 시험장에 가면 90%가 실수예요. 뭐라고요? 90%가 실수예요. 1년 공부했는데 그거 못 맞출까? 그죠? 90% 실수예요. 근데 그게 실수라기보다는요, 평소에 정확히 개념 안 잡아놓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볼 게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씩 있는데요. 요거 한번 가보세요. 요거. 뭐요? 요거 있죠? 정기예금이나 국공채. 요거는요, 요 평균에서, 맞다고요? 위아래로 차이가 전혀 없어요. 맞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기예금에 가입했더니 연간 이자율로 4% 딱 준대요. 이 말은요, 100원을 예금하면 연간 4원 준다 이 말이죠. 4%니까. 그래서 이런 자산을 우리가 뭔다요? 무위험 자산이라 불러요. 뭐요? 무위험
자산이라고 불러요. 무위험 자산이라고 불러요. 위험이 전혀 없는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무위험 자산 발생률이 4% 있죠. 4% 있죠. 이걸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줄여서 이걸 무위험률이라고 불러요. 뭐요? 무위험률이라고 불러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줄여서 무위험률이라고 불러요. 하잖아요. 그 주로 무위험 자산은 뭘 말한다? 국공채나 정기예금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뭐요? 국공채 연이자율이 얼마, 또 정기예금 이자율이 얼마 주면 그거는요 무위험률을 말하는 거예요. 되나요?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야? 무위험률 이거는 뭐다? 이거는요 표준 편차나 분산이 0이에요. 뭐가요? 전혀 차이 없잖아요. 그 내가 은행에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연 4% 주겠다고 약정했다면 1년이라는 시간만 딱 흐르면 뭐요? 4%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무위험률 이거는요. 시간 대가라는 거예요. 무슨 대가? 시간 대가라는 거예요. 요거는 내 돈이지만 1년간 사용치 못함에 대한 대가로 받아간 거예요. 맞나요? 내 돈이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쓰지 못하고 기다리면 되는 대가가 요 뭐요? 무위험률이라는 거예요. 따나요? 손해볼 가능성에 따른 뭐요? 대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위험 대가는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뭐가 됩니까?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뭐요? 시간 대가 4%에다가 위험 대가 6%가 끼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시간 대가가 4% 같으면 위험 대가가 6% 따르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따를수록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는 간단한 뭡니까? 이 투자에 따른 가장 기본 맥이에요. 이게 출발이 되나요? 출발이 맥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여기까지 해봤는데 아마 이번 세계는 이 내용 자체를 아마 두서없이 막 섞어 이어놨을 거예요. 보면 몇 개 보면 그럼 봐보면 그 272페이지 일단 뭐가 써놨어요? 뭘 써놨어요? 위험 있나요? 위험. 그래서 이 제1항이 뭐예요? 내가 투자를 할 때 1항 제일 위에 그 272페이지 써놓은 내가 내용을 볼 때 제일 위에 1번 이 내용을 써놓은 이 자체가 뭐예요? 투자는 해본 후에 뭐예요?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기 전에 뭐예요? 한다 이 말이에요. 예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이 소득은 예상 소득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기대 소득 맞나요? 아마 그런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딱 내용 보니까. 그럼 이제 이가 있는데 이란 뭐예요? 미래 소득 자체는 항상 뭐예요? 불확실성이 짠다 있어놨을 거야. 맞나요? 맞나요? 그런 내용 없어요? 불확실성 있네요. 272에 제일 밑에 이 쌍가로 2번 있나 맞나요? 그런데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는 내가 뭐요? 예상한 이것과 나 투자를 하고 나면 뭐요? 실현치가 차이가 난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요? 불에 따른 위험이다 이 뜻이에요. 맞나요? 그거 써놓은 거예요. 나 이게 번역 써라. 이런 것을 크게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뜻만 하면 돼요. 되나요? 그 책대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다 번역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나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투자 위험에 유형되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이게 이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을 뭐요? 발생시키는 원인이에요. 손실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예요. 뭐요? 내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본다 하는 것은 사업상 위험. 또 내가 은행에서 자금을 잘못 융통해갖고 손해보는 것은 금융상 위험. 내가 인플레를 잘못 파악해가지고 인플레 손실은 뭐예요? 인플레 위험. 내가 또 뭐요? 부동산을 이용해서 현금화를 잘못시키다가 생기는 유동성 위험. 법 때문에 생기는 법적 위험. 그는요, 손실의 원인이에요, 원인. 뭐요? 손실의 위험의 원인. 위험의 원인이에요. 자, 좀 이따 보고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냥. 쭉 넘겨보니까. 그래가지고, 277페이지 보니까,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보니까 뭐요? 제일 밑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의 기대치 맞나요? 요거 요 소득 기대치는 주로 평균으로 구해요. 뭘 구한다고요? 평균이에요. 평균. 그다음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주로 뭘 사용한다고요? 요 표준 편차 맞나요? 나 분산 요거예요. 깜짝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수익의 기대치 있습니까? 일단 모르겠는데 그 밑에 2항에 보니까 뒤에 있네. 가중평균 맞나요? 좀 굵은 걸 있습니까? 그 1항 밑에 2항 뒤에 굵은 걸 가중평균 있습니까? 그 평균 이 말이고요. 그 평균 구한다 이 말이고. 위험의 측정 있습니까? 그럼 뭐 써놨어요? 그 표준 편차 있나요? 또 뭐 있어요? 분산. 첫째 뭐 써놨습니까?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 해놨습니까? 있네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라며요. 요식으로 위험을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계산 문제는 볼 필요 없다 뜻이에요. 시험 안 나오니까. 콜? 소송에서 패소했다니까. 소송에 증거는 안 나와요. 증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위험이나 표준 편차 분산이 크다, 크면 위험이 크다 그러면 하면 돼요. 되나요? 안 놓고 공부 계산 보면 뭐해? 그만 하면 되지. 넘어가서 쭉 돼 있고요. 그럼 뭔가 모르겠지만은 282페이지 보니까 뭐 보여요? 제일 위에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보입니까? 그게 요거 쓰는 거겠지 뭘. 안 그래요? 요거 쓰는 거겠지. 그죠? 자세히 써놨고요. 그 밑에 무오염률 보입니까? 무오염률이 요거. 국공채나 정기예금이라고요. 이거는 분산이나 표준편차도 0이에요. 뭐요? 분산이 전혀 없잖아요. 똑같은 게 4. 맞나요? 0. 이렇게 이제 흘러간 요게 가장 기본적인 게임이에요.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잡아놔놓고 이제 뭐요? 개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개념 잡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가 그 273페이지예요. 어디요? 73.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제 요걸 하면서 이제 위험 봤으니까 위험에 이제 어떤 게 있는가 맞나요? 어디 있는가 이제 보면서 같이 추한시키면 돼요. 보완시키면 돼요. 그래 나중에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되나요? 자, 늘려봤자 똑같이 늘려봤자 혼돈만 더 되고 안 필요 없어요. 되나요? 그래서 일단 필기 해가면서 내가 책에 페이지 알려주면 그거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 나중에 반복이 안 돼. 지금 이 책은요 쓸데없이 반복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또 뒤에 똑같은 반복해놨으니까 게 자꾸 페이지 넓어져 보이고 같은 뜻 가지고 자꾸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되나요? 그 필기해놓고 보라 이 말이에요. 해갈 때. 다음 이제 우리가요 요 위험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거예요. 되나요? 좀 쉬었다가.